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또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이분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폴 크루그먼, 블록체인의 영원한 겨울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투자 조언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전통적인 금융 지식에서의, 경제 지식에서의 산업군은 과거의 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리고 블록체인은 신개념입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정말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가상의 그런 암호화된 화폐가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그 개념을 통해서 노벨 경제학을 그걸로 통해서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이분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을 당시에 블록체인으로 뭔가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 혹시 받으셨나요? 받으셨다고 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뭐 감히 노벨 경제학 받으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신뢰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워낙 저명하시죠. 사실 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시고 정말 실력도 좋으시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업적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미래 전망을 내다보는 건 좋은데, 글쎄요, 이거 아마 제 영상이 분명히 한 2년 3년 뒤에도 유튜브 상에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정말로.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영원한 겨울이 올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4일 보도했다.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최근 기사에서 기술로서의 블록체인과 그 용도를 비판하며 다가오는 겨울에 대해 그가 믿는 몇 가지 징후를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유용성과 미래 몰락을 예측하는 징후가 어떻게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해 밝혔다. 크루그먼은 현재 잘 작동하는 중앙 집중식 대안이 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유용성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회의론에 대해 왜 여러 곳에 원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원장을 가지고 다니는 수고와 비용을 들이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원장을 기반으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블록체인상에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거 말이죠. 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의 FTX의 몰락을 두고 크루그먼은 이번 암호화폐 겨울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암호화폐 겨울을 북유럽 신화에서 세상의 종말 앞둔 겨울인 핀불 윈터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분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분이 정말 저명하게 과거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업계를 분석을 하셨죠. 물론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신개념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분이 너무, 글쎄요, 이분이 약간 과거에 본인의 지식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핀불 윈터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쇠락의 징조. 크루그먼은 최근 일론 머스크와 호주 증권거래소와 같은 몇몇 회사들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관련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비트코인 ETF 거래를 취소한 것을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증권거래소 몇몇 회사들이 이렇게 매각하고 거래를 취소했다고 해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니죠. 기관들도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쿠팡, 아마존, 기존의 빅테크 기업을 깨고 나오는 웹2 기반의 어떤 신개념 회사들이 왜 나올 수 있었는지를요. 만약에 정말로 이분 논리로 치면 기존 금융 세력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성공을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웹2 기반만 봐도 그렇죠. 자, 기존의
정말 과거 기업이죠. 여러 가지 과거에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철강 산업, 뭐 식료품 산업, 뭐 여러 가지 해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과연 그들이 돈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창조해냈나요? 아니죠. 그걸 창조해낸 거는 정말 이 어떤 무일푼에서 시작한 그런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성공했습니다. 자, 기존 금융 세력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올 미래 블록체인에 과연 영향을 끼칠까요? 과연?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고만 또 은행들이 고객 자산을 훔치는 일 거의 없는 반면 암호화폐 기관들은 유혹에 더 쉽게 굴복하고 돈의 가치를 파괴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일반적으로 정치적 혼란 속에서만 발생한다며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고는 가치 없는 토큰을 생산한 것 외엔 뚜렷한 이익이 없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에 끼친 피해를 추정하며 비트코인 작업증명 채굴 시스템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뭐 친환경주의자인지 뭔지 뭐 어떤 달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분 몇 년 뒤 한번 보시죠. 예, 저는 2030년이 기대가 돼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 중간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레거시 금융 세력들이 그걸 중개하는 역할도 분명히 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펑펑 열릴 거라는 그 확신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확신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2022년 12월 6일입니다. 2024년 5년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만약에 제 말이 틀렸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정식적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이분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 영상을 물론 봐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가치없는 토큰을 생산한 것 외에는 뚜렷한 이익이 없는 수백억 달러.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만은 지난 6일 암호화폐를 주택 거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비유하며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공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말했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렇게 보이거든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하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 이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역사적으로 또 말씀드려볼게요. 자,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유튜브 혹시 모래 위에 지어졌나요? 그게 만들어졌을 당시에 유튜브가 2005년에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유튜브 웹사이트를 만들고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허공에 위에 지어진 집이 결국에 성공을 한 겁니다. 모래가 없었어요. 유튜브를 만들 때만 해도. 기존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래 위라면 유통업계에서 어떤 성공한 분들, 기존 전통적인 산업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치킨을 만드는데 어떤 갈비 치킨을 정말 혁신적으로 세상에 처음 내놔서 그것을 성공시킨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모래 위에 올려진 어떤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튼튼하게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허공 위에 지어진 집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여러가지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이렇게 노벨 경제학 수상, 물론 대단한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비유가 살짝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이제 수능을 본 세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학력고사를 보신 세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력고사와 수능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자, 학력고사는 기존의 암기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와 그 암기력을 골라내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해서 죄송한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지문이 주어집니다. 그 지문을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읽고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 5개 선지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학력고사 세대의 빛을 봤던 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뭐랄까요? 약간 좀 그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 개인 의견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자체 제도가 달랐어요, 정말로. 수능은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이분 똑같아요. 노벨 경제학상을 옛날에 수상을 했죠. 그걸 가지고 경제학 개념적인 게 정말 새로 나온 개념인데, 자기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그것도 근거도 아까도 웃겨요, 정말. 저는 이거 보고 더 웃긴 것 같아요. 호주 증권거래소와 같은 몇몇 회사들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와 관련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이 거래를 취소했다고 해서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했다는 근거로 인용한다는 게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좀 한번 누구 말이 맞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제 말이 맞다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이분보다 제 말이 맞아지는 건가요? 2025년 30년이 되었을 때? 그 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번 구독자분들하고 다가오는 즐거운 미래를 한번 다 같이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코아카의 말이 맞았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오늘도 긴 영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코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